아이들의 요청으로 치앙마이를 가기 전 마지막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녀석들 그만 좀 떠들어. 자, 이렇게 저희는 치앙마이 생활이 시작될 건데요. 드디어 탑승 수속을 합니다. 긴장된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이들 덕분에 수속은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저 보이는 내 친구들이 제 조카 녀석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방량이 보이시죠?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4명이랑 같이 오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생각보다 힘든데 재밌어요. 기대되고 또 열심히 가야죠. 네, 드디어 이륙을 합니다. 들뜬 마음, 우려되는 마음 한가득 가지고 치앙마이로 출발을 하는데 요 녀석들은 게임에 빠져서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 낯섦, 하지만 신나게 가지요. 드디어 치앙마이에 다 왔어요. 오늘 비행기 탔을 때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찬이? 네. 훈이는 어땠어? 반반 치킨. 아니, 귀가 아파요. 계속 귀가 아팠어. 우리 도훈이는 어땠어? 비행기 멀미 났어. 형우는? 반은 재밌고, 많은 재밌고. 이제 거의 힘든 거는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택시 잡는 일이 남았네요. 빨리 쉽게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어요. 네. 오늘 하루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이들. 아침부터 했는데 지금 저녁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치면 거의 피곤해 죽겠어요. 피곤해. 어떤 것 같아요? 뭘 비나요? 짐이 너무 많아서 썸띄어도 못하거든요. 두고 나간다. 또 가게. 어른데? 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심은하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4명의 남자 조카들과 같이 치앙마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의 조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치앙마이에 처음 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 일주일 보낸 시간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뭐 저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무래도 치앙마이를 공부 때문에, 자녀의 공부 때문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활을 이쪽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분들에게도 이제 일어날 법해서 제가 비디오로 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치앙마이에서 숙소를 오랫동안 비워둔 상태에서 다시 제가 숙소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새벽이 아니죠. 밤늦게 도착하고 나서 정신없이 1시간 15분 동안 집을 치웠던 것 같아요. 짐도 많았고 냉동실에 넣어야 할 짐들 급히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루가 치앙마이 생활이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10시에 차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 전날 풀리지 않은
그 다 풀지 못했던 짐들 정리하랴, 내 아이들 아침밥 먹이고 샤워 시키고 다시 빨래 돌리고 하는 와중에 한 10시 정도에 차를 받으러 갔었는데, 사실 아이들 때문에 제가 차량을 보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차량을 받고 했을 때 조금 실망도 많이 했었고,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좋은 차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격 비교도 사실 조금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뭐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차를 하지만,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사실 똑같은 한국 업체지만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차량을, 조금 좋은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제 실수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미리 한 업체에만 하지 마시고 태국 업체 아니면 치앙마이의 외국인 사이트 아니면 한인 사이트에 여러 곳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해서 차량이 어떤 종인지, 몇 년도에 생산된 건지, 아니면 몇 킬로 정도를 탄 차량인지를 보시고 난 뒤에 가격을 비교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격은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차량을 받고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왔으니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마야 쇼핑센터, 치앙마이는 4개의 쇼핑센터가 있는데 시내 한 중심에 있는 마야에 가서 아이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오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챙기는 저는 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안전도 생각해야 돼. 아이들이 먹는 것도 뭐 주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쇼핑센터에서 잊어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 하는 거를 제가 일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이 겨우 또 나왔는데 아이들이 조금 먹어보고 싫다 하면 또 안 먹고 또 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랬던, 그 밥 한 끼 먹는 거, 한번 어디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월요일이 되어서 4명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다른 여자 조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시스템이라든지 교사진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여기 돌아가는 일정을 아니까 사정을 좀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입학 과정은 좀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교복 하나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가방 세트니 뭐 돈 지불하는 거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3개월을 단기간을 하기 때문에 1개월당 15,000바트의 기본에 교복과 그 다음에 보험비, 그 다음에 이제 교복비 이런 것만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기본 45,000바트에 기본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 학교에 이제 뭐 입학을 시키는 데서 학년이 어떻고 반이 어떻고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온 애들끼리 뭉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반을 나누고 1학년인 아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학급에 그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ESL 클래스니까 1학년과 같이 수업하는
곳은 별로 없으니까 2학년 클래스로 가도 2학년들과 공부하는 건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의 권유로 1학년 아이가 2학년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2학년 아이들 2명은 한 명은 A반, 한 명은 B반 이런 식으로 반도 나눠지고 그래야 아이들이 서로 너무 자기 나라 언어만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배울 거라고 학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 권유도 다 받아들여서 아이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했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였지만 제가 ESL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학에 우리나라가 수학이 조금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ESL인데 수학은 풀 수 있는 능력, 실력 그런 거 되니까 이 교실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교실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런 실수로 해서 배우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일들도 제가 좀 겪고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좀 못한 건 아닌지. 그래도 이제 학교에 이제 한국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고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인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제가 학교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저는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있어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는 못했어요. 단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모가 학교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좀 심리적으로 괜찮았지. 사실 애들이 ESL 반이 어딘지, TSL 반이 어딘지, 그 다음에 자기 본 교실은 어딘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려하고 수업 시간마다 이 교실이 좀 바뀌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 했는데 다행히도 한국인 여자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잘 아이들을 봐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니까 이제 애들도 좀 괜찮고 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제가 학교에 이제 돈을 내러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애들 4명을 3개월 하는 지불해야 되는 돈이 아니라 제가 다른 여자 조카애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 이제 저기 학교에 1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1년 3개월 정도 전에 1년의 학비를 냈는데 아이가 개인적인 저희 집에 이제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물론 학교 측에서 이제 뭐 편의를 봐주겠다 했고 저도 편의를 봐주는 거를 서류상으로 남겼고 영수증도 챙겨놨었기 때문에 그 돈을 뭐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ABS가 이제 다른 학교에 알아보니 다른 학교라는 말은 여기서 국제학교입니다. 다른 이중 언어 학교는 잘 모르겠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치앙마이에서 학비를 돌려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아이가 직접 다니던 아이가 질병이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이곳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수수료 같이 그렇게 차감하고 이제 금액을 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학교 측에서 제 조카들은 개인적 집안의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돌려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돈을 이제 이 4명의 남자 조카들이 교육비를 받는 걸로 해서 이제 돈을 내러 갔는데 그것 또한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메모를 남겨놨어야 됐고
자기들이 썼던 영수증을 다시 확인을 하고 누가 그 사인을 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다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네,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을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제 더 이상은 돈을 내는 걸 그러니까 돈이 한번 내지면 개인적 이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교육비가 반납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적인 교육비 15,000바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굳이 3개월치의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매달씩 돈을 내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 어떤 사유로 한국을 돌아갔을 때 내가 손해보는 돈이 한 달 이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나?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지 아니면 적응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 없이 저희 이모 따라 왔기 때문에 갔어야 됐나 뭔가 급한 사정 아니면 가족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될 경우 이런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4명의 학비를 모두 다 낸다라는 거는 조금 학교 측에서 더 말을 해서 돈을 안 냈었던지 아니면 한 달씩 끊어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한 달씩 끊어서 써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생기지 않아서 어떠한 변수도 없어서 제가 낸 학비가 그대로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네, 그게 제일 화요일 날 있었던 제일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일에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무실로 ESL 선생님께서 SOS처럼 이제 새로운 아이들, 이게 제 조카들이죠. 남자 조카들의 일로 상담처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제 입장에서는 학비를 다 내고 한 제 입장으로서는 그 선생님의 의견을 수용할 게 아니라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를 더 이제 증원을 해서 아니면 학급을 좀 증축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ESL 선생님께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볼 수 지금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리버 크루즈가 지나가네요. 여기 이 핑강이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을 끼고 관광지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관광객들이 한번 타는 일정인데 이 강을 따라 레스토랑도 많고 절도 있고 전통 시장도 서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한 번씩 타는 크루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 못 타봤어요. 관광으로 많이 온 게 아니라 치앙마이에 살다 보니까 관광하고는 조금 거리가 달라서 아무튼 다시 수요일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ESL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학생이 같은 친구다 보니까 영어도 너무 안 되는데 4명의 남자아이가 같이 교실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SOS를 쳤고 사무실에서는 저한테 이제 당부를 하려고 하죠. 그냥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좀 같이 그렇게 조용히 하게 있게 해달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뭐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고, 집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고 걔네들이 학교에 가서 ESL 시간에 조용히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 ESL 선생님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ESL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해결책을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그럼 수학 시간에는 ESL을 하지 말고 본 교실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수학도 사실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같은 반에 ESL이 아니라 원 반에 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했지만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수학 자체는 쉬우니까, 아이들이 아직 용어를 모르고 아이들이 아직 선생님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하는 얘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낸다고 결정을 했죠. 수요일 오후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학교 측과 학부모 측과 아이들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가 봐요. 그게 언제 그랬냐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끼리 왜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수학 담임이죠. 2학년 수학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수학 선생님을 언제 만나기로 되어 있었냐면, 수요일날 ESL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끝났고 목요일이 이제 첫 시간이었죠. 이 아이들이 ESL을 3시간을 하지 않고 수학 시간 1시간을 스카시라는 2학년 선생님께 수학 수업을 받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목요일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튼 이 아이들을 뒤치덕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집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 청소도 좀 하고, 잠시 이렇게 학교 측에다가, 이제 학교 한국 선생님께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애가 이제 코피가 나는 애가 있고 한번 학교에 빨리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더니 아이가 이제 벌에 쏘여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벌인지 벌레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또 있는데, 이제 목요일 이제 수업을 아이들이 마치고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기다리니까 아이들이 커피숍으로 이제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저는 저학년들이 거기 커피숍에 금지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커피숍 입구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조카 남자애들이 스카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이 마주치고 눈인사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첫인사말로 아이들이 영어가 너무 안 됩니다.
수업이 제대로 뭐 될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ESL에서 아이들이 수학 한 시간을 이제 본 교실로 가니까 이분은 본 교실의 수학 선생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못한다,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놀랬던 거예요. 아니 ESL,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다닌 지 지금 4일째고 이렇게 본 교실로 가서 수업 듣는 거는 이번이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첫 시간을 맞이한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ESL 아이가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영어가 어떤 수준이 필요했던 건가? 그러면 왜 ESL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수학은 괜찮으니까 수학만큼은 본 교실로 가라고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그분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아시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영어로 속사포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영어가 된다고 사무실 쪽에서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본인이 아이들을 수업을 해보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저한테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교장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고 금요일날 교장 선생님과 만나 뵙기를 원하는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다른 날과 똑같이 아이들 아침을 식사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밥을 먹게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침에 너희들 데려다주고 커피숍에 잠깐 있다가 이모가 집에 와서 다시 청소를 좀 하고 오후에는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날 예정이다. 너희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너희들을 태우고 집으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점심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안 그래도 이제 제가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다라는 게 선생님들만의 이렇게 라인에 주고받는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단톡처럼 라인에도 단톡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단톡이 ABS에도 거기에 뜬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떴냐면, 제가 교장 선생님께 보냈던 메시지, 교장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셨겠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답장을 본 메시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에 관련된 사람은 이제 내가 호출을 하면 나올 준비를 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세실리아 한국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그리고 다른 교사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세실리아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 너는 뭐 들은 거 없느냐, 왜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왜 뭐 이틀 전에 사무실에 분명히 뭐 수업에 관한 걸 얘기하고 갔는데 또 무슨 일로 학교에 오느냐, 뭐 이런 일들로 뭐 얘기가 좀 있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스카 선생님이 그렇든 ESL 선생님이 그렇든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충분히 계시다면 이런 일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러 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뵈려고 하는데
또 아이가 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또 병원을 가는데 보험료는 지불했지만 보험료 지불한 영수증을 달라는 거예요. 영수증 뭐 집에 있지 그걸 매일매일 학교에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행정실이죠, 우리나라 말로. 행정실에 가서 좀 확인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보험료를 했다라는 걸 이게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머리 요 뒤쪽이라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간호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병원에 갔는데, 태국이 좀 느리다 했잖아요. 병원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중간에 다 끝날 때 이제 차량하고 얘기를 해서 차량이 픽업이 빨리 오게 했으면 되는데, 이 처리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차량을 부르니까 일거리 다 끝나고 나서 차량이 또 어떤 차량이 올지가 결정되고 그 차량이 학교에 출발해서 병원을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교장쌤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나라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고 만나기로 했던 시간이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장 선생님을 뵙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교사였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잘못했다 어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께 그냥 인원 충분히 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부모인 제가 이런 마음이 들게 한 교사가 누구인지를 포커스를 두고,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러이러하시니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를 넉넉하게 좀 뽑으시면, 학교의 교사가 넉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바로 지금 이 학교를 떠나고 내 아이들을, 우리 조카들을 학교에 안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누구다라고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 이름을 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찾아냈겠죠.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저도 어쩔 수 없는 학부모였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교사였어도 그랬겠나라는 또 반성. 나는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가 첫 수업에 뭐 영어를 하니 못하니 뭐 이렇게는 그래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에 뭐 이런 교장 선생님 만나는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애들 조카를 보냈을 때 입학하는 날 빼고 아이들 문제로 교장 선생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여자 조카들과 생활했던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것을 충분히 교장 선생님도 이해하셨었고 저도 후회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필요하다면 가끔씩 제가 악역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할 거고, 저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치앙마이의 일주일 생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 치앙마이 생활에 대한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